텃세로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는데 은근한 텃세에 따지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마음을 사귀며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색함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여기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만 또렷해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명희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이 걱정했나 봅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손자도 봐주시고 가족이 곁에 있으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던 정든 동네를 떠나 손자를 돌보러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가족이 곁에 있으니 덜 외로울 거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정작 제 하루는 고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집안일을 바삐 해도 시간은 제 마음도 모르고 빠르게 흐르지 않아주더군요. 시간이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는 사람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스스로 그렇게 말해보지만 저녁이 오고 방 안불이 꺼지면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듯 쓸쓸했습니다. 가을 새벽,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창밖으로 붉은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게 이어지는데 제 발걸음만은 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답니다. 가끔 창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오면 무슨 일로 저리 즐거울까? 몸을 기울여 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웃고 떠드는데 제가 있는 집안만큼은 고요함이 떠나지를 않더군요. 앞으로 이 동네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버티며 지내야 할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말하더군요. 엄마 날씨도 좋은데 잠깐 산책이나 할까요? 요새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 좋지. 우리 같이 나가자. 아들과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집 앞 공원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거 보세요. 아침 체조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네요. 현수막에는 새벽 6시부터 진행되는 아침 체조 프로그램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하는 것이니 평소처럼 이르게 눈을 떠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엄마 이거 어때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하는 거 나도 예전엔 참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함께 공원에서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 눈에는 옛 추억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럼 한번 나가보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래, 한번 가볼까? 하지만 곧 망설임이 따라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있으면 더 외롭지 않을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자. 그렇게 서늘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제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한 운동장에는 이리저리 물통이나 겉옷이 놓여 있었어요. 어디에 서야 하나. 한쪽에 서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여긴 이미 자리 맡아둔 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쪽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곳에도 낡은 겉옷과 물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맨 뒤쪽 강사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곳에 서야 했어요. 사람들 웃음소리 너머로 체조 동작 설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따라잡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자리를 맡아두는 걸까? 처음 온 사람은 설 곳도 없는 건가? 분명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땀방울은 맺혔지만 마음은 차갑게 굳어갔어요. 체조가 끝나고 할머니들이 서로 주고받는 다정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내일은 같이 시장 가야지. 아이고, 오늘 날씨가 참. 그 웃음소리 속에 저는 낄 수 없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다시 불어와 제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벽을 느껴야 하지? 그냥 운동하러 나온 건데. 집에 들어서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체조 어떠셨어요? 재밌게 하셨어요? 응, 좋더라. 운동도 되고, 사람들은 어떠세요? 친절하시고, 그래. 다들 좋은 분들이야. 처음 보는데도 나를 반겨주고 그러시더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제 걱정만 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권해준 것인데 첫날부터 다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다며 서러웠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일찍 나와서 자리를 먼저 잡아야지. 그래야 눈치 보지 않고 운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귀에 자꾸 맴도는 말소리. 여긴 이미 자리 맡아둔 데예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깟 자리 먼저 온 사람이 서서 하면 다 아닌가 싶어서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서러워야 하지?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잠시 남편 생각에 잠겼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일찍 나가야지. 앞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해야겠다. 그래야 눈치 안 보고 운동이라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가을 새벽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텅 빈 운동장 맨 앞줄. 강사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옆에 물통을 내려놓고 겉옷을 두르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여기 사이에 낑겨서 서. 뭘 눈치를 봐. 맞아, 앞에서 봐야 잘 따라하지. 괜찮아, 좀 비켜주면 될 거 아냐. 어휴, 오늘따라 좁기는 좁네. 저는 그 말이 마치 제게 들으라는 듯 말하는 것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 참, 오늘은 왜 이렇게 좁아. 좀 비켜봐요. 자리가 나야 몸을 움직이지. 아, 나더러 비키라는 거구나. 내가 있으니 불편한 거잖아 싶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조가 시작되자 좁은 간격 탓에 팔이 자꾸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 팔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의 팔을 끌어 당겨왔어요. 그 할머니는 무엇이 어색한 건지 챙겨주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이면서도 쭈뼛쭈뼛 느릿하게 자리를 옮기더군요. 언니, 여기서 해, 여기서. 몸도 쫙쫙 더 움직이고 말이야. 내가 비켜달라고 했어. 헛기침 소리, 짧은 탄식이 들렸어요. 이 모든 소리가 다 제게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일이 제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원래 공간이 협소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불편함이 제 존재를 향한 불만처럼 들렸습니다. 여긴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걸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무리에 끼지 못한다고 제가 원하는 걸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평소보다 늦게 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은 느리고 얼굴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며칠 전 쭈뼛거리며 앞줄에 섰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야, 잘 왔다. 앞으로 와, 여긴 내 자리야. 오늘은 어제보다 표정이 더 안 좋은데. 괜찮아, 우리가 좀 더 비켜줄게.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들었던 말들. 그냥 낑겨서 해라. 앞에서 해야지. 그 말들이 제가 눈치 보게끔 던진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할머니를 향한 배려였던 겁니다. 나중에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슬쩍 들어보니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하던 순애 씨가 혹시라도 늦게 나올까봐 혹여 뒷줄에 서서 더 외롭지는 않을까봐 친구들이 앞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순애 씨가 망설이며 앞으로 서자 다른 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물리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비바람에 맞서 나란히 서 있는 나무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인 것만 생각했구나. 다들 나를 밀어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친구를 감싸려던 마음이었던 거야.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쌓아올린 벽이 조용히 금이 가며 무너져 내렸어요. 다들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보지 못한 건 그들의 우정이었어.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상처받고 벽을 쌓는 대신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자. 마치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짝꿍과 친해지려고 준비했던 작은 간식들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서 귤 한 봉지를 챙겨 나왔어요. 운동 끝나고 나눠 먹자고 하면 조금은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체조가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귤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 운동 끝나고 다 같이 드세요. 사람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귤이 벌써 나왔구나. 어머,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잘 먹을게요. 그때 순애 씨도 제 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따뜻한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지만 소중한 촛불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까지
차갑게만 느껴지던 공원이 그날따라 유난히 포근했던 건 착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공원의 아침 체조는 제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서 있던 자리가 이제는 함께 웃고 숨을 고르는 자리로 변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먼저 다가와 미소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덜 춥네. 저녁에 시장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제 손녀가 그러더라고. 무슨 핑이 유행이라나. 그 짧은 말들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순애 씨 역시 예전보다 조금 더 밝아진 얼굴로 앞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곁에서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좁혀주며 함께 동작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을 뿐. 사실은 늘 옆에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침 체조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귤을 까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귤 참 달콤하네. 우리 명희 씨, 어디서 사셨어요? 아주 그냥 살림꾼이네. 다음에는 제가 호두과자 가져올게요. 하늘은 높고 가을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이 동네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혼자가 아니겠구나. 그날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순애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명희 씨, 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저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우리 발끝을 스쳐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명희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하다니요? 무슨... 처음에 명희 씨가 체조하러 오셨을 때 저희가 차갑게 대했잖아요. 자리도 내드리지 않고 명희 씨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애 씨가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오해했어요. 저를 밀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만했어요. 저희가 설명도 안 해드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정적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올 봄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이 혼자 계시지 말라고 해서 왔어요.
순애 씨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 봐요? 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8개월 정도 됐어요. 서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음의 벽이 한층 더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명희 씨도 마찬가지셨을 텐데요.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웠고 말하는 것도 귀찮았고 저도 그랬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기분만 자꾸 들고 그래서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나오라고 했어요. 체조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앞자리를 비워뒀던 거예요.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였구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저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순애 씨,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살아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명희 씨는요?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 거라 손자를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네도 바쁘고 낮에는 결국 혼자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까 좋겠어요. 저는 가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지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이 가까이 있고 손자라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순애 씨, 앞으로는 제가 있잖아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정말요? 아니, 그래도 손자 돌보시고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비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야기할 게 참 많을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일 체조 끝나고 같이 시장이라도 갈까요? 저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좋아요. 저도 이 동네 시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럼 제가 맛있는 떡집도 알려드릴게요. 거기 인절미가 정말 맛있어요. 인절미 좋아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사다 주곤 했었는데. 그럼 내일 꼭 사드릴게요. 제가 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했으니까 제가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실랑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웠거든요. 명희 씨, 혹시 차 드실래요?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뭐려,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오시는 건데.
집에 신경 쓸 사람도 전혀 없고요. 저야말로 고마운 거려. 순애 씨 집은 정말 가까웠어요. 공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돌았어요. 남편의 사진이 거실 한편에 놓여 있었고 아직도 부부용 슬리퍼가 현관에 나란히 있더군요. 차 좀 타드릴게요. 뭐가 좋으세요? 뭐든 좋아요. 편하신 걸로. 순애 씨가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사진 속 분이 남편분이시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죠.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직도 가끔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녁 때마다 혼잣말로 여보, 밥 먹어 하고 부르곤 해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순애 씨 집에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 길, 마음이 한결 따뜻해져 있었어요. 명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 저야말로요. 순애 씨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봐요. 일찍 나오실 거죠? 물론이죠. 이제 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옆에 서서 같이 운동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체조 재밌으셨죠? 응, 정말 좋더라. 좋은 친구도 생겼고. 동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었단다. 다행이네요. 엄마가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어떤 분이세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야.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 진짜 행복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오해했지만 알고 보니 누군가의 우정과 배려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벽을 느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면 노년의 삶에도 활기와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귤 한 봉지,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따뜻한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댓글로 이야기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보아요.